서울기술사관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하천제방의 누수 형태 그리고 누수 대책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초 또는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왜 기본에 충실하는지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노래도 맨 처음에 뭘 배우죠? 박자나 음정을 배우죠. 박자, 음정을 배워요. 이 기본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감정을 실어서 어떤 기교를 부리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을 무시하면은 기교만 부리게 된다면 답안이 공허해질 수 있고요. 답안의 기본이 충실해지지 않는다. 답안의 기본 점수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교, 즉 기술사적인 어떤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무시를 하고 어떤 기술사적인 내용이나 사례를 쓰는 것으로 어떤 답안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한다? 먼저 기본이 돼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기교를 부린다. 즉 기본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기술사적인 어떤 결론이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기본의 바탕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질문 요지에 대한 기본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자, 이제 먼저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지만 먼저 이 대책공이라는 공법 유형이에요. 문제점 유형이 아니라 공법 유형이에요. 즉 주인공은 공법이다. 따라서 공법 유형의 1페이지를 쓴다 그런다면 누수하고 대책공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누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내 하천 제방의 어떤 누수에 대한 특수성이 있죠. 특수성. 우리나라 제방은 뭐 노제방이 많고 또 선단에 대한 부분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누수 특수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누수를 얘기했으니까 공법으로 넘어가서 하천제방의 누수 대책공의 선정 절차, 공의 선정 절차 같은 거 또는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쓸 수 있겠죠. 시 고려사항.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쓰는데 이게 공법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냐면 먼저 누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수 형태에 대한 부분은 이 형태를 열거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즉 어떤 형태가 있냐면 네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예를 들자면은 제체의 누수가 있고요. 제체 누수가 있고요. 또는 지반 누수가 있어요. 지반 누수 또는 기반 누수라고도 하는데 기반 누수는 기초 지반이라는 얘기죠. 기초 지반의 누수.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복합 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우 침투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누수 형태에 대한 항목과 세부 내용이에요. 세부 내용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 하는 건데 제체 누수는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은 수위가 상당히 높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면 수위가 높고 그 다음에 치민선이 높은 때 발생한다. 치민선이 높을 때 발생하는데 이것은 비탈 끝 침수가 많다. 비탈 끝 누수가 많다. 비탈 끝에 생긴다. 자, 지반 누수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제체가 불투수성이에요. 제체가 불투수성 제체고요. 제체일 때 생기고요. 지반이 투수성일 때 생겨요. 근데 얘는 어디에 생긴다? 당연히 집안에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제방에 제내지하고 제외지가 있다면 제내 우리가 집안에서 생기는 거죠. 집안에서 어떤 누수가 생긴다. 복합 누수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자면 지하 수위도 높지만 우리가 얘기하면은 집안과 제체가 투수성인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서 생긴다라는 건데 수위가 비교적 높아야지 같이 생기겠죠. 낮으면은 밑에만 생기겠지만 높아야지 생긴다라는 거고요. 강우 침투는 뭐예요? 이거는 배면 수위가 낮아요. 낮은데 강우량이 많을 때 강우량에서 제체 침투가 생기고 제체 침투로 해서 어떤 치민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긴다라는 어떤 특수한 침투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누수 항목과 어떤 식으로 누수가 일어나는지 하는 누수 형태 이걸 쓰라는 건데 이 세부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누수 대책공을 쓰는데 누수 대책공에 대해서는 대책공의 종류 특징 시공시 주의사항을 써야죠. 즉 누수 대책공법을 얘기했으니까 공법의 종류와 특징과 시공시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는 어떤 부분이 있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수를 차단할 거냐 누수를 처리할 거냐. 즉 누수를 아예 막거나 누수를 빼거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면을 증구하는 거예요. 단면을 확대. 제방 단면을 확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표면 차수. 표면의 제체 표면의 차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중 차수. 차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수공법.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것은 누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누수를 막느냐, 누수를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서 열거를 하시고 계략적인 특징을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은 나와야 돼요. 공법 유형이니까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는 뭐가 중요한가요? 자, 이거는 이제 주인공은 누수 대책공이에요. 딴 것도 아니라 누수 대책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수 대책공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책공을 시공을 한 다음에 얘가 치마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 누수가 집중이 되고요. 이게 파이핑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파이핑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우리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예, 차수공의 역설. 차수공을 하면은 누수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긴 되지만 어떤 부분이 있다? 누수 위치에서는 일부 누수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유선이 집중해서 파이핑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수 대책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변형의 수용성이 있는 가변형 벽체요. 변형의 수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수가 집중되지 않고 그런 그 가변형 벽체로 해서 어떤 차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즉 변형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가변형 시트 파일 같은 건 어떨까요? 시트 파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3페이지에 논리적인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즉 누수 대책공이 있는데 실무상 개선책이 뭐냐면 누수 대책공에 보통 차수를 많이 쓰는데 차수는 차수의 역설. 즉 차수 부분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한다면 유선이 집중해서 파이핑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변형의 수용성이 있는 가변형 벽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술을 쓸 때는 결론을 미리 생각을 하고 하신다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페이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뭐뭐 나와내세요? 메커니즘 이렇게 특징 썼는데 중요한 거는 1페이지에서는 누수와 대책공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된다. 즉 누수에 대한 어떤 국내 누수의 특수성이나 누수의 형태, 그 다음에 대책공에 대한 선정시 고려사항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 맛배기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페이지에서는 형태는 제체 침투, 집안 침투하는 건데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대책에 대한 부분을 분류를 정확히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3페이지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누수 점검이 아니라 대책공에 집중하셔야죠. 대책공을 물어봤으니까요. 즉 누수 대책공에서는 차수를 많이 쓰는데 차수에서 만약에 누수가 생긴다면 더 큰 누수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있다? 가변형 벽체다. 뭐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는 가장 논술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냐면 논리적 결론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상누각이라고요. 사상누각.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모래 위에다가 사질토 위에다가 누각을 치면 그게 액상화가 생기던 뭐가 생기던 치마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나 기본이 먼저 된 다음에 어떤 누각을 화려하게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 또는 기본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에요. 이 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간다? 일단 어떤 기교를 부린다라는 건데 이것은 기술사적인 어떤 제안 또는 기술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둘 다 양립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중요할 수는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학습 순서는 기초를 먼저 닦은 후에 이게 돼야 되는데 기초를 제대로 모르시면서 내용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기초 기본에 충실하시면 50점대예요. 50점대가 안 나오면은 내가 기본이 안 됐구나.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50점대를 넘어서 60점대로 합격이 되려면 기교가 좀 필요하죠. 즉 어떤 그 기술사적인 어떤 결론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배합을 생각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요즘에 기본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에 충실하시다 보면 합격이 가까워 오십니다.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칠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